반칙 baby 나는 클럽에 가면 반칙 baby 전부와 이런 헤이즈는 언프리티를 통해 많은 인지도를 쌓게 되고 이후 수많은 곡으로 음원을 휩쓸며 현재는 대한민국 음원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가 유명해지면서 어려웠던 과거도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 헤이즈는 언프리티 랩스타를 나오기 전에 음악을 포기하려 했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녀는 원래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대학교란 그냥 시간만 때우는 장소에 불과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학업보단 음악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수업 시간마다 수업은 듣지 않고 노래 가사만 끄적이던 그녀에게 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음악을 한번 해보라며 권유를 했고 그녀는 많은 고민 끝에 서울로 상경해서 음악을 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던 그녀를 부모님이 가볍게 허락을 하실 리가 없었다. 그래서 헤이즈는 부모님에게 음악을 허락받기 위해 뒤에서 10등을 하던 성적을 몇 개월 만에 전교 1등으로 수석을 하였고 그렇게 대학교를 휴학하며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서울의 작은 고시촌에서 생활하며 그 당시에 돈은 없었고 음악은 해야 했기에 그녀는 하루에 알바를 3개씩이나 하면서 돈을 벌었었다고 한다. 그녀가 알바를 하고 집에 갈 때면 너무 늦은 시간이라 버스는 끊겼었고 택시를 타기에는 차비가 아까워서 매번 먼 거리를 걸어 다닐 정도로 힘든 생활을 이어갔다. 그렇게 알바를 통해 힘들게 모아놓은 돈으로 드디어 자신의 첫 싱글 앨범을 낼 수 있게 된다. 우리 조금만 더 방황하고 다시 만나도 하지만 인지도가 전혀 없었던 그녀의 음악을 대중들이 들어줄 리가 없었고 그렇게 앨범을 내고 나니 그녀에게 남은 건 단돈 10,000원뿐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돈이 없어서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새끼를 때우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배가 고파서 레모나로 배를 채우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을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었기에 블로그에 있는 음식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주었다고 한다. 그녀는 다음 앨범, 그 다음 앨범도 발매했지만 역시나 그녀의 음악을 듣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렇게 결국 가수로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헤이즈는 음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당시 언프리티 랩스타 PD에게서 우연찮게 섭외 전화가 오게 되는데 음악을 그만두려 했던 그녀에게 언프리티는 마지막 희망 같은 프로그램이었고 그렇게 헤이즈는 가장 먼저 프로그램 출연을 결심한다. 그녀는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출연에 임했기에 언프리티를 촬영할 때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로 인해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호감과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후 그간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녀의 생활에 하늘이 보답이라도 하듯 헤이즈는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다. 나에게 돌아오지 마 이라도 다른 걸까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보고 있지 않을까 이후 자신의 세 번째 미니 앨범으로 당시 에이핑크, 블랙핑크 등 수많은 강자들 사이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음원 강자로 거듭한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이후 싸이의 피네이션으로 이적하고 다소 출연 비중이 적었던 예능에도 많은 출연을 하며 음악도 음악이지만 예능 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 이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 발매한 해픈우연이라는 곡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곡을 또 한 번 탄생시킨다. 고통의 사랑도 고통의 이별도 최근에는 데뷔 이래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하고 현재는 비긴 어게인의 고정 패널로 참여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프로그램에서 헤이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너무나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를 잘 극복해냈기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헤이즈의 근황이었다. 다음 근황을 알아보기 앞서 여러분에게 노드VPN이란 좋은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노드VPN은 여러분의 위치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수많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구글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때 이런 수상한 사이트들로부터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또한 노드VPN의 본사는 파나마라는 곳에 있으며 이곳은 영미권 국가정보수집기관으로부터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정보를 수사 요청해도 이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최상의 곳이 파나마라는 곳이며 노드VPN의 본사가 파나마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링크를 타고 구매하시면 2년 사용권을 62%나 할인받을 수 있고 또한 1개월을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써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결제일 30일 내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마음 편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지는 자신이 속한 피에스타라는 그룹을 알리기 위해서 언프리티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언프리티에서 가장 많은 악마의 편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실력으로 평가받으며 당시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렇게 예지는 언프리티 출연으로 얻은 많은 인지도와 같은 멤버였던 차오루가 예능에서의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그녀의 그룹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그룹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의 문제로 그녀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고 그로부터 2년 뒤 그룹은 갑작스레 해체가 되고 만다. 몇 년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런 정산도 받지 못한 해체된 걸그룹 출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스스로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잠시 1년간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었다고 한다. 이후에 정말 좋은 기회로 그녀는 새로운 소속사를 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3년간의 공백기를 끝내고 컴백하게 된다.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5번의 앨범을 내며 활동했고 그만큼 소속사에서도 그녀를 믿고 많이 밀어주며 지상파 음악 방송은 물론 출연하기 힘들다는 유희열 스케치북에도 출연하였다. 하지만 기나긴 공백으로 인해 그녀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많이 식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인 음원 성적은 아쉽게도 많이 저조한 상태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해준다면 언젠가는 분명 반응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자신의 앨범 활동도 하며 여러 노래를 커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캐스퍼는 SM이 투자한 기획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플레이 더 사이렌이라는 6인 혼성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룹이 전혀 뜨지 못했고 회사 내부 문제로 인해서 그녀의 그룹은 데뷔한 지 1년 만에 해체가 되었다. 이후에 그녀는 소속사의 요청으로 쇼미더머니4에 참가하게 되지만 2차에서 가사를 저르며 좋지 않은 모습으로 탈락을 했었다. 그녀는 또 한 번 소속사의 권유로 이번엔 언프리티에 참가하게 된다. 하지만 언프리티 촬영은 자신이 생각했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달랐고 원래 본인은 자유로운 촬영 분위기를 생각했었으나 언프리티는 쇼미더머니와는 다르게 짜여진 각본이 많은 상태로 진행이 되었었다. 그래서 내숭을 부리지 못하는 성격인 캐스퍼에게 언프리티 촬영은 너무나도 힘든 촬영이었다. 특히나 제작진들이 출연진들 간의 기싸움을 유도시키는 게 가장 힘이 들었다고 한다. 상황 파악도 못한 상대하면 난 정말 입 아파. 행간이들 하시죠. 뭘 잘못들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며 그렇게 캐스퍼는 본인의 첫 싱글 앨범을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단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이후 처음 자신의 의지로 쇼미더머니6에 출연을 결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랩보다는 그녀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 인신공격이 담긴 악플들과 랩에 대한 비판이 아닌 비난들로 인해 그녀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러한 상처들이 그녀가 음악을 멀리하게 된 원인들이 되었다. 이후에 그녀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디자인 분야를 공부하게 되며 현재는 의류 사업과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뷰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은 억대 수익을 벌어들일 정도로 수입을 내고 있으며 음악 또한 그만두지 않았고 최근엔 프로듀싱과 비트메이킹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캐스퍼의 근황이었다. 안수미는 쇼미더머니4에 참가하여 프로그램의 이슈메이커였던 블랙넛의 1대1 배틀 상대로 지목을 받아서 잠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었지만 그 관심은 랩이 아닌 그녀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 언프리티 시즌2에 참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연진들 사이에서 다소 낮은 실력으로 평가받으며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탈락을 했었다. 탈락 이후에 그녀는 여러 음악적 행보로 찾아뵙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다양한 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기엔 부족함이 있었고 이후 약 1년 만에 래퍼 산체스와의 듀엣곡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후 2년 동안 2번의 피처링 출연 말고는 그녀의 음악적인 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여 여러 컨텐츠를 진행하였지만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서 2년째 영상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녀의 SNS에서 쉽게 그녀의 근황들과 일상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역시나 음악적 활동은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다. 트루디는 테니스 선수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운동을 좋아하던 평범한 소녀였다. 음악도 좋아하긴 했지만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랐고 그로 인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하며 졸업 후엔 경찰이 되려는 꿈을 가진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한 오빠들의 부탁으로 포항 힙합 페스티벌에 나가게 되는데 이 공연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된다. 공연장에서 우연찮게 그녀의 랩을 들었던 언프리티 관계자가 그녀를 캐스팅하길 원했고 그렇게 그녀는 언프리티에 출연하게 된다. 처음에는 즐기자는 마음 하나로 방송에 출연하였지만 프로그램 후반부에 갈수록 스스로 욕심이 커지며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했던 많은 행동들이 그녀의 의도와는 다르게 방송에서는 많은 비호감 이미지로 비춰졌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언프리티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지만 당시 출연자 중에서 가장 많은 악플과 질타를 받았으며 특히 그녀의 부모님을 향한 악플이 그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소속사와의 문제로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앨범을 내지 못하면서 그녀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된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악플만 읽다가 하루가 끝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트루디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 힘든 시기를 극복했고 그렇게 자신의 첫 앨범인 올킬을 발매한다.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씩 앨범을 내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던 그녀는 어느 날 프로야구 선수와의 결혼 소식을 알리며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만들었다. 악플로 힘들어했던 그녀에게 지금의 남편이 너무나도 많은 의지가 되었고 그렇게 4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장 최근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트루디의 근황이었다. 아쉬워해 1999년생자들 놀랐겠지 어린 17페기 문수아는 프로그램 출연 당시 YG엔터 연습생이었다. 17살의 나이로 출연해서 단연 돋보이는 귀여운 외모 덕에 초기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또한 이를 받쳐주는 랩 실력까지 갖추어 프로그램 이후에는 곧 YG 걸그룹으로 데뷔할 것이라 예측되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이후 몇 년간 노출된 활동이 전혀 없었으며 그녀는 아직도 YG 연습생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데뷔라는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10년이라는 아주 긴 연습생 기간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던 그녀도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게 하는 시간임은 분명했다. 그래도 먼저 데뷔했던 친오빠에게 많은 조언과 위로를 받으며 그녀는 이러한 방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후 YG에서 나와 미스틱엔터에서 데뷔조에 들며 12년간의 연습생 기간 끝에 빌리라는 그룹으로 데뷔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엔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그녀는 2023년엔 더욱더 기대되는 K-팝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 중이다. 언더에서 수백 번의 공연을 하며 베테랑 래퍼였던 그녀가 언프리티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길미는 당시 참가자들 중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었다. 하지만 방송에서 많은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녀는 시청자들의 많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력을 선보였었다. 그로 인해 언프리티에서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고 밝혔을 정도로 그녀는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었다고 한다. 또한 그녀의 회사도 정리가 되면서 그녀는 앨범을 낼 여력도 없었고 SNS를 키면 수많은 욕설과 악플이 담긴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참고 버텨보았지만 결국 그녀는 모든 SNS를 끊고 잠적하게 된다. 이후 그녀는 잠시 음악보다는 본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찾아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다고 한다. 그녀는 타로 카드에 관심이 생겨 타로 자격증도 땄으며 이후 4년 만에 컴백해서 타로적인 미를 담은 앨범도 만들었다고 한다. 최근엔 주류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위스키에 관한 영상도 제작하고 있다.